안녕하세요. 웹스토리보입니다. 패러러스 이펙트 세 번째 자바스크립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바꿔볼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짜서 패러러스 이펙트를 한번 줄 건데요. 효과는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 나오고 올리면 없어지는 이런 메뉴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이거 만들어 보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한번 상상해 보신 다음에 만들어 보시고 저랑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네, 그냥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세 번째 자바스크립트 여기가 될 거고요. 소스는 이쪽에 가셔서 소스는 링크 달려 있죠. 링크 달려 있으니까는 그쪽에 가셔가지고 이쪽에 작업하시면 되는 거고요. 링크는 이쪽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숨긴 메뉴에 가보시게 되면 이쪽 사이트 다 링크 걸려 있을 거예요. 거기 가신 다음에 이쪽에 소스 그대로 또 복사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복사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복사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자바스크립트도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세팅 끝! 됐죠? 화면 확인해 볼게요. 화면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메뉴는 역시 이쪽에 가서 숨겨져 있어요. 그죠? 메뉴 숨겨져 있으니까는 요거는 여기다가 20이라고 넣어줄게요. 그래서 파란 앱 위에 쇼가 붙으면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20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메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샵이라는 기능이 작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이 될 거고요. 우선 이쪽 부분을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네, 스크립트 작업이라고 해서 주소 표시해 주시고요. 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셨죠?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이쪽에 선택자에서 도큐멘트 작업해 주신 다음에 커리 셀렉터 작업해 주시고 이쪽에 버튼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다중이가 될 겁니다. 다중 선택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버튼에 이쪽에 보시면 li가 지금 9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적어줘요? 여기다가 패러 내비에 ul에 li 이렇게 작업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다중이가 나왔을 때는 꼭 o를 써줘야 되는 거고요. 몇 개가 있는지 자바스크립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꼭 for each를 써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for each를 써주신 다음에 이쪽에 for each가 jQuery의 each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값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엘리먼트라고 작업해 주시게 되면 여기다가 엘리먼트라고 작업해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볼게요. 뭘 확인할 거냐면 엘리먼트 돼 있고 화살표 함수에서 이게 한 문장이죠. 이렇게 그죠?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콘솔 로그 이용해 줘가지고 콘솔 로그 이용하신 다음에 이 엘리먼트 값이 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줘서 이 값이 뭔지 해주면 여기 패러냅의 ULLI가 9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검사로 9개가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9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뽑아낼 수 있지만 또 이쪽에다가 위에 보니까 마우스 오버하면 뭐 키 넘버라는 게 뽑아낼 수 있죠. 요거 그래서 여기다가 얘도 인덱스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가 인자가 2개 들어가게 되면 가로로 묶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인덱스 작업해 주면 0부터 9까지 뽑아내는 거 8부터 8까지 이렇게 해서 2개 뽑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도 뽑아낼 수 있나? 어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레이라고 작업해준 다음에 확인해보면 여기 배열도 뽑아낼 수 있다는 거. 그죠? jQuery는 이 기능이 없었죠. 자바스크립트는 이 기능까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엘리먼트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인자가 하나면 가로도 생략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패러 내비에 ULLI를 9번 반복해서 선택했을 때
그 엘리먼트한테 보통은 뭐 엘리먼트 EA라고 써주는 경우도 있고요. EL, EM이라고 써주는 경우도 있고 이건 자기 마음이죠.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한테 add 이벤트 리스너 해줘서 클릭했을 때 이쪽에다 다시 또 뭐 해주는 거예요? 화살표 함수 써줄 거죠. 이렇게 이게 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우스 이벤트 값이 들어갈 거라서 2라고 해준 다음에 프리벤트 디폴트 해주시게 되면은 샵의 기본 기능을 차단시켜 주는 거, 깜빡이는 현상을 없애줍니다. 여기도 인자가 하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요? 이거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쪽에 내비에 있는 요거 href 값 있죠? 요 값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주는 거죠. 애니메이션 주는 겁니다. jQuery에서 살짝 스타일이 틀릴 수는 있지만 원리는 동일하죠. 그래서 도큐멘트 선택자를 이용해서 이쪽에 커리 셀렉터 이용을 해줄 거고요. 커리 셀렉터 이용하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 여기에 엘리먼트라고 하면 누굽니까? 여기에 li가 되겠죠? li가 되죠. 헷갈리시면요. 요거를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li를 클릭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다가 li 적으신 다음에 li한테 여기에 속성을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는 get attribute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있는 href의 속성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줄 거예요? 여기에 scroll into view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을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고요. 거기에 속성 값으로 behavior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스무스 S O M O T H 이렇게 스무스 효과를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이 돼야 되는데 제가 뭐 틀렸나 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명령어가 틀렸네요. 이 명령어는 scroll 해서 scroll into view 이렇게 작업해 주는데 아까 이렇게 안 적었나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틀렸네요. 다시. 그래서 요거의 속성을 읽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속성을 읽을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get attribute에서 href에 스크롤 갖고 틀린 거 없고 커리 셀렉트 해줘서 li 해서 li는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li 속성을 다 갖고 있는데 틀린 거 없는데? 네, 도큐멘트 커리 셀렉터에서 href가 가져와서 스크롤 인투 뷰 해서 도큐멘트 해서 작업해 준 건데 뭐가 틀렸나요? 요게 틀렸네요. 여기 버튼에 A를 클릭해 줘야 되죠. 요게 잘못됐죠. 네, 되죠. 그래서 A를 클릭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li를 클릭해서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버튼 클릭해서 이동해 주는 거죠. 이동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업해 줄 거냐면은 스크롤 값 구해야 되죠. 그래서 윈도우에 add 이벤트 리스너 주신 다음에 스크롤 됐을 때 이쪽에다가 함수 써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이게 한 문장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벤트 함수 스크롤 줄 거고요. 준 다음에 여기서 우선 스크롤 탑 값을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스크롤 탑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스크롤 탑 값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큐멘트 그 다음에 도큐멘트 엘리먼트 써주신 다음에 스크롤 탑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윈도우에 작업해 준 다음에 스크롤 Y 값이 있었고요. 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 페이지 Y 오프셋 값. 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 어느 방법이든 상관없으니까 세 가지에서 하나가 인식하면 다 여기서 스크롤 탑 값을 넣어줘라 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다가 출력용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출력용 작업해 줘서
도큐멘트 처리해줘서 쿼리 셀렉터 작업해 주신 다음에 누굽니까? 여기 위에다가 만들어놨죠? 여기에다가 뭐라고 만들어놨냐면은 이쪽에 패럴 스크롤 만들어놨죠? 만들어놨으니까는 이쪽에다 뿌려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패럴 스크롤한테 여기에 있는 누구한테 스팬한테 뭘 뿌려주면 됩니까? 여기다 뿌려주면 텍스트 이너 텍스트 쓰시면 되겠죠. 이너 텍스트 쓰셔가지고 이쪽에다가도 소수점 안 생기게 정수로 바꿔줄 거고 반올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탑 값을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jQuery를 보고 오시게 되면 여기에 흐름은 다 알고 있으니까는 그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jQuery랑 똑같이 작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움직이긴 하죠? 움직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기 스크롤 탑 값도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잘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죠? 9번, 4번, 4번 이런 식으로 현재 기본적인 거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없이 잘 따라오셨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jQuery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결국은 자바스크립트도 익숙해지면 jQuery처럼 편하게 쓸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요거 작업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업해 줘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섹션에 왔을 때 이제 요 섹션에 왔을 때 요 메뉴 부분을 작업해 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기존에 2번 했던 거에 1번 했던 거에 이렇게 노가다로 쓰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노가다를 쓰진 않을 거고요. 바로 한번 그대로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따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출력이나 버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버튼을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죠? 이쪽에다 작업을 해줄 거예요. 버튼 부분. 여기도 버튼. 그러면 우선은 여기도 역시 선택자 도큐멘트를 써서요. 도큐멘트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쿼리 셀렉터 all 써야 되겠죠. all 쓰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잠깐 jQuery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컨텐츠 아이템에다가 이렇게 작업해줘서 스크롤 탑 값하고 오프셋 값 구해서 비교해줬잖아요.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쪽에다 컨텐츠 아이템은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에 개수가 다중이가 됐답니다. 다중이가. 그래서 여기에 컨텐츠 아이템 9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9개 선택했으니까 9개인 걸 자바스크립트에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for each를 써서 이쪽에다가 아이템이랑 아이템 값 이건 엘리먼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덱스 값 요거 인덱스 값을 2개를 다 알아낼 겁니다. 알아내서요. 2개의 값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가로 해주시고 여기도 가로 해주신 다음에 화살표 함수 써서 여기다가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품을 쓴 다음에 여기도 역시 스크롤 탑 값이 그 섹션의 오프셋 값보다 크면 그 현재 값을 화면이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작업해 줄 거냐면은 아이템의 오프셋 탑 값 이렇게 작업해 줄 겁니다. 오프셋 탑이라고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확인해 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9개의 박스가 그죠? 스크롤 탑 값이 여기 아이템이 누굽니까? 컨텐츠 아이템이 되죠? 그거의 오프셋 값보다 컸을 때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컸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액티브를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컸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줬어요? 여기에 내비에다가 액티브를 추가시켜줬죠. 그래서 액티브를 추가시켰다는 게 뭐예요? 7번 섹션에 있으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액티브가 들어오게 작업해주는 거죠. 그럼 7번 섹션은 어떻게 인식하냐? 7번에 여기 오프셋 값하고 스크롤 탑 값, 요거죠, 요거. 요 값이 같으면 이쪽에 화면에 보이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작업해 줄 거냐면 도큐멘트 작업해 준 다음에
커리 셀렉트 올이라고 작업해 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파라 네비 여기에 있는 네비 얘한테 작업해 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네비들의 얘가 또 몇 개예요? 9개니까 여기도 for each 써야 되겠죠? for each 써서 for each 쓴 다음에 여기에 있는 li들한테 작업을 해줄 겁니다.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 li한테 클래스 리스트 해준 다음에 remove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active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이렇게 active. 그래서 스크롤 탑 값이 각 섹션의 오프셋 값보다 커지면 내비게이션에다 각각에다가 다 지워준 다음에 어떻게 해줄 거예요? 해당되는 부분 도큐멘트에 커리 셀렉터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 페라 네비의 li에 있는 여기다 작업해 줘야 되겠죠? 현재 li에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li에 몇 번째 있는 애한테 작업해 줘야기 때문에 li에 여기에 nth 찰드를 편하게 쓰려면 nth 찰드를 쓰는 거죠. 그래서 nth 찰드를 써서 여기에다가 작업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nth 찰드를 써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줘서 nth 찰드 이렇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한테 뭐라고 해줄 거예요? 여기다 클래스 리스트 작업해 준 다음에 add 해준 다음에 active 이렇게 작업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해당 섹션에 왔을 때 기존의 거 다 지워주고 그리고 인덱스 내가 온 거 인덱스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큰 따옴표 넣어주고 플러스 넣어줘서 인덱스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엘리먼트 있고 인덱스 값이 여기 전달이 될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여덟 번째에서 전달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확인해 보시게 되면 네 하얀색이 없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가 틀렸는지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럼 또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작업할 때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417구에 19번째 보시면 클래스 리스트를 읽을 수 있는지 뭐 여기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419번 이쪽에 틀린 것 같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가 틀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도큐멘트 커리 셀렉터에 파라네비의 UL의 li의 empty child 작업해 준 다음에 인덱스에서 클래스 리스트 액티브 주는데 틀린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은 이럴 때 콘솔 로그 확인해서 저는 이제 뭐 이런 거 코딩을 해봤으니까 많이 해봤으니까 바로 좀 보이긴 하는데 인덱스를 작업했을 때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0부터 나오죠. 0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0부터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 섹션에 갔을 때. 근데 여기 엔티 차일드는 0부터 시작하지 않거든요. 얘는 0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0부터 시작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좀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지금 에러 나오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인덱스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확인해 봤을 때 없어졌죠. 네. 이게 활성화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면 이쪽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자바스크립트 이거 하시게 되면은 사실 jQuery에다가 자바스크립트 하면요, 네 많이 짜증납니다. 뭐 처음부터 자바스크립트 배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뭐 또 자바스크립트 처음부터 배우신 분들은 또 이거를 jQuery로 배울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셔야 됩니다. 뭐 jQuery가 없어지는 언어이긴 하지만 많이 안 쓰는 추세이긴 하지만 기존에 써왔던 기간들이 많기 때문에 jQuery를 버릴 수는 없어요. 현재 완전히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jQuery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도 둘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jQuery나 자바스크립트 짠 것도요, 소스가 틀린 걸 수도 있고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써서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 기본은 끝났어요. 그죠? 여기서 기본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메뉴 부분이 나타나게 작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여기는 간단하죠. 메뉴 부분 간단합니다. 그래서 if문 써서 이쪽에 스크롤 탑 값이 여기다가 0보다 크면 되고요. 그죠? 0보다 컸을 때 이쪽에다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파라 네비한테 뭐 해주시면 돼요? 쇼 붙여주면 아까도 작업해줬잖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 파라 네비한테 여기 파라 네비한테 평소에는 위로 감춰놓을 거예요. 이렇게 감춰놨다가 쇼가 붙으면 20으로 작업해 줄 겁니다. 그죠? 그럼 평소에는 없어질 거고 다시 이제 없어졌겠죠? 없어졌다가 0이 됐을 때 나타나게 작업해 줄 거고 이쪽에다 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클래스 리스트 그 다음에 add에 show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else문이 됐을 때는 이쪽에다가 어떻게 작업해 줘요? 여기다가 remove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show가 지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네, 잘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클릭도 잘 되시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바뀌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jQuery랑 지금 자바스크립트랑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사실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것도 상황연사로 바꿀 수 있긴 한데 여기 자체가 기니까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은 자바스크립트도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패럴럭스는 요즘에 많이 쓰이는 효과이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다음에 실무에서 실제로 한번 써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나 이상한 거 있거나 의문이 드는 점은 댓글로 써주시게 되면은 제가 최대한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쭉 따라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끝까지 또 잘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